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절대 안 참을 거야 라고 항상 큰 소리를 치던 저였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저도 결국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는데요. 저만 참으면 아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항상 불안해하며 주먹을 불끈불끈 쥐며 온몸을 부르르 떨 때마다 아이도 같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은 아닌지 그토록 바보같이 살았던 제 모습에 후회만 가득할 뿐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는 남편을 소개해주기 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 하나 버릴 곳이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친구의 말에 에이 또 호들갑이다 호들갑이야 라며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남편은 정말 허우대가 멀쩡했어요. 그런 남편의 첫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구 말처럼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결혼 전에는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남편의 눈이 큰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기 안 좋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얼굴 생김새가 그냥 자연스러워서 눈이 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작은 눈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눈이 컸어요. 거기다 남편은 얼굴이 작고 하얀 피부를 좋아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남편의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남편은 몸매나 모든 것들이 참 좋았거든요. 거기다 저에게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으니 그런 남편의 정성에 저도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 전 저에게 그렇게 잘했던 남편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낳은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고부터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살이 무려 15kg이나 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든 것이 아이가 먼저가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봐 화장도 하지 않게 되었고 아토피가 있어서 아이는 얼굴이 가려우면 제 얼굴에 마구마구 비벼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제 모습이 실망스러웠겠죠. 물론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조금은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정말이지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말끝마다 너 거울 좀 봐. 다른 사람들은 애 낳고도 관리 잘하던데 진짜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니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생각해봐라. 회사 가면 뽀샤시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있는 직원들만 보다가 집에 와서 너 보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요즘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진짜 라고 말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의 본 모습이 아닌 제 외모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고 저는 폭식으로 살이 점점 더 쪄갔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였어요. 거기다 시아버지도 한몫했고요. 정말이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살은 게을러서 찌는 거다. 도대체 얼마나 게으르면 그렇게 살이 찌는 거냐? 우리 아들 참 불쌍하다. 저렇게 허우대가 멀쩡한 애가
너랑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니? 라고 말을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시아버지가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곰 3마리요. 그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불렀는데요. 글쎄, 아빠 곰은 날씬하고 엄마 곰은 뎁다 뚱뚱하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볼 때마다 맨날 그러면 말이죠. 정말 서럽고 그래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 곰은 진짜 뚱뚱해 라고 따라서 불렀으니까요. 저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시누이와 비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네 시누이도 애 낳았지만 좀 봐라.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날씬하지 않니?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진짜 어디 내놔도 아깝지가 않아. 라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누이가 마르긴 했지만 얼굴이 막 예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평범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친척들이 어머, 드디어 우리 집안에 눈 큰 사람이 들어왔네. 저 눈 큰 것 좀 봐. 저렇게 큰 눈이 있긴 하구나. 나는 TV 나오는 사람들만 큰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라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러보니 친척들 중 정말 눈 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큰 눈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제 눈이 크다고 칭찬을 자주 했어요. 그런 친척들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저거 다 화장빨이야. 요즘 화장 기술이 발달돼서 화장 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솔직히 연예인들도 그거 다 화장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에이 형님, 그건 아니죠. 그것도 본판에 있어야 가능하죠. 수진이가 화장한다고 저렇게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사람들 인물이야. 조금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작은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그런 작은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수진이 인물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수진이 인물이 훨씬 낫구만. 요즘 애들 다 인조인간 같아서 징그럽지만 우리 수진이는 아주 자연산 아닌가? 라고 작은어머니를 보며 소리를 질렀고 가족들이 그런 시어머니와 작은어머니를 우선 말리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얼굴을 많이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엄청 못살게 굴었는데요.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댔어요. 어느 날은 얘, 너 집에 와서 만두 좀 빚어라. 오늘 우리 수진이 오는데 우리 수진이가 직접 만든 만두가 먹고 싶다는구나. 라고 말을 하며 시댁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제가 가고 싶겠어요? 가봤자 좋은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일만 쇠가 빠지도록 하면서 내내 잔소리만 듣고 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누이가 먹고 싶다는 만두를 도대체 제가 왜 빚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집에 일이 많아서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바빠? 잔말 말고 그냥 오기나 해. 네 남편도 만두 좋아하는데 만두 빚어서 너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니? 아무튼 뚱뚱한 것들은 게을러서 문제야 문제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어김없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남편은 전화를 해서는 뭐해? 엄마가 만두 빚는다는데 가보지?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지금 바빠. 가기도 싫고.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거냐? 그리고 너 움직여야 살도 빠지지. 얼른 가서 엄마 도와드려. 라고 협박조로 말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질질 끌려가서 정말 소처럼 일만 하고 왔어요. 그냥 만두만 빚고 온다면 좋은 마음으로 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때문에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냥 다 참았습니다.
저만 참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한다고 하면 운전도 다 해줬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직접 병원도 모시고 가주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요,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정작 자식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마음 약한 저만 걱정이 돼서 병원 모시고 다니고 검사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시누이는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병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몇 번 검사를 했지만 의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들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근육 통증 완화 주사를 맞으며 조금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혹시 몰라 큰 병원에 다시 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의사들이 돈만 받아 처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뭐하러 병원을 또 가니? 됐다. 진통제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을 하며 듣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허리가 계속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큰 병원 한번 모시고 가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한번 말해봐. 도무지 내 말은 듣지를 않으셔서. 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나 회사 일도 바쁜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냐? 라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잘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관심하던 가족들의 반응이었는데요. 특히 시누이가 저에게 정말 심하게 화를 냈어요. 아니 언니, 그동안 언니가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저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집구석에서 도대체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어떡하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아프다고 할 때마다 다들 관심도 안 갖던 인간들이 아주 효자, 효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진작 좀 병원 좀 모시고 다닐 것이지. 저에게 다 맡겨놓고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냥 감기문살도 아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거기서 저까지 화를 내며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수술 날짜를 잡고 디스크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족들이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저에게 하라고 했어요. 마치 저에게 떠넘기듯이 말이죠. 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언니가 병간호하면 되겠네. 그리고 엄마 병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언니가 그냥 둔 거니까 언니가 책임져야죠. 저는 회사 다녀서 못하는 거 아시죠? 라고 시누이가 팔짱을 낀 채 말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싹퉁바가지가 없으면 저렇듯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못돼 처먹지 않았습니까? 말이 병수발이지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조차도 그래 네가 집에 있잖아.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잘 됐네.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네가 하면 되겠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럼 지수는 어떡해? 애를 혼자 두고? 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애는 당연히 장모님이 봐주면 되지. 지금 비상사태인데 장모님한테 말해.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다시 한번 참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아파서 짜증이 났겠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갖은 짜증과 화풀이를 다 했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도 네가 나한테 계속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네가 미련해서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나 이러다 잘못되면 다 네 잘못이다. 꼴도 보기 싫다. 라고 말을 자주 하곤 했으니까요.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모든 잘못이 제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곤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 가족들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 남 탓이요 하는 그런 습관들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아유, 꼬라지 좀 그만 부려요. 내가 가만 보니 그 집 며느리 같은 사람 없구만. 나이도 많지 않은 양반이 며느리한테 너무 독하게 말하네. 그러다 벌받아 이 사람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 병관으로 해줘. 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옆 사람들에게 늙은이가 시덥지 않게 별 참견을 다 하고 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고 그렇게 병실에서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뜯어 말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셨어요. 그렇게 참고 참던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병간호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이란 인간은 이야, 엄마 덕분에 그렇게 안 빠지던 쌀이 싹 다 빠졌네? 너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겠다. 공짜로 다이어트까지 하고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그놈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니가 허리가 불편하니 밥을 서서 먹어야 하는데 먹다가 음식이 시어머니의 옷에 떨어졌나 봐요. 저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시누이가 와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언니, 도대체 병간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옷이 저게 뭐예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들고 온 귤봉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쯤 저도 참고 참았던지라 시누이가 던진 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 순식간에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누이가 병간호하는 올케 앞에서 귤을 던져버릴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귤봉지를 던지고도 분이 안 풀려서 째려보고 있던 시누이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이 폭발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는 뺨을 맞고 어리둥절해 있는 시누이에게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제 뺨을 내리쳤어요. 너 이제 보니 아주 배는 게 없는 애구나?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딸을 때려? 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살다 별 미친 꼬라지를 다 보는구나 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그러게요. 저는 이제 어머니 병간호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귀한 딸한테 병간호 받으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는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병실을 나오는데 옆 침대 사람들이 놀라서 애미나 딸이나 어쩜 저리도 못해 처먹었을꼬? 하긴 그 애미의 그 딸이겠지. 라며 한마디씩 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나오는데 어찌나 서럽고 화가 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친정 엄마에게로 가서 엄마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펑펑 울어버렸어요. 엄마도 저를 보며 속이 상했던지 둘이 같이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엄마 얼굴을 보니 더욱 속이 상해서 엉엉엉 소리내서 울었네요. 그랬는데 잠시 후 남편이란 인간이 전화를 해서는 너 어디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픈데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어디야?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그런 남편의 목소리가 엄마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 전화기를 빼앗아서는 이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니네 엄마 병간호는 네가 해 이놈아!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그저 놀라서 멍이 서 있었는데 아니 장모님 지금 제가 병간호를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지 라며 남편이 시식거리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유진이도 앞으로 일하러 갈 거니까 앞으로 병간호는 자네가 하게?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저녁 저희 친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난 모양으로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장모님, 지금 저희 엄마가 수술까지 했는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집사람이 제 여동생 뺨을 때렸는데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는 그럼 죽어라고 병간호하는 올케에게 귤봉지 집어던진 자네 동생은 잘했다는 건가? 라고 쏘아붙여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희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제 여동생이 지금 저희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 정도는 이해 좀 해주셔야죠.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 동생이랑 네가 병간호 하라고 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런 꼴 당하게 하는 거냐고 라고 말을 해버렸고 남편은 저희 엄마랑 대화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라고 말을 하고는 옆에 있던 저에게 빨리 나와 가게 라고 말을 하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한마디 했는데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 집안 사람들 보면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애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오늘 여기 와서 하는 행동 보니까 나 앞으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네. 라고 말을 해버렸고 남편은 다들 미쳤구나? 이혼? 그래 이혼하자 해.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 저에게 정말 모진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냥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이 난리가 났는데요. 시어머니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난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그 누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맞출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맞췄을 거예요. 그로 인해 시댁 가족들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절대 병간호를 못한다고 하고 있었고 간병인도 반나절을 못 버티고 가버리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옆에 누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땡깡을 피우세요. 시댁 가족들 모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후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시누이와 남편이 저희 친정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직접 엄마 간호해보니까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언니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가족들 모두 언니에게 정말 미안해했어요. 라고 말을 하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언니 근데 말이죠. 저희 가족이 힘이 든 것은 참겠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언니만 찾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저희 엄마 좀 다시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드셔서 언니 간 뒤로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제발 부탁할게요. 라고 울면서 말을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당한 것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렇게 두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던 저희 엄마가 저의 그런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저희 엄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이혼할 건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한단 말인가? 그만 돌아가게. 우리는 이제 자네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저도 정말 걱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병간호를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시댁 가족들이 다 제 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댁 가족들은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저희 엄마를 보며 남편은 안절부절했는데 애를 봐서 한 번만 참아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앞으로 너한테 함부로 안 할게. 라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들어왔던지라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되어서 남편의 사과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간호하다 잘못되면 다 내 핑계 댈 텐데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참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제가 이리도 불편해야 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는 쫓겨났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시누이가 병간호를 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면 좋았잖아요? 사람들은 왜 잘해줄 때는 그 마음을 잘 모를까요? 제 지인 중에는 이런 저보고 정말 독하다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도 제가 그렇게 독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시댁 가족들에게 당한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여전히 제 심장을 마구마구 찔러대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혔던 부분은 말이죠.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처럼 살도 다 빠지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변했어요. 그동안 시달리던 시댁 가족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운동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렸고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남직원들과 같이 회사를 나오거나 하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는 난리를 피워댔어요. 현재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애를 태우며 저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아이를 절대 못 데려가게 될 줄 알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다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변했는지 남편의 쫙 찢어진 눈이 정말이지 징그럽게만 보이거든요. 마치 뱀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해서는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시던데 그렇게 고집세고 곱힐 줄 모르던 분이 힘이 들긴 한가 보네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하라고 난리신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